자, 감정 통역 번역입니다. 첫 번째 감정. 자, 특수한 지식, 경험을 가진 제3자가 그 지식 경험에 의해서 알 수 있는 법칙을 법원에 보고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면 사체를 해부해서 그 사망의 원인을 감정하는 사람 등을 말하죠. 자, 이 감정인은 법원 또는 법관으로부터 감정의 명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감정 수탁자와 구별됩니다. 우리 감정 수탁자는 형사법 1에서 배운 적이 있고, 밑에 도표를 보면 여기 감정인이 있죠. 자, 이 감정인은 법원 법관으로부터 선임되고 성격은 증거조사로서의 성질을 띠고 있습니다. 자, 의무를 보게 되면 출석 의무, 선서 의무, 감정 의무가 있고, 이 선서 의무가 있기 때문에 선서하고 거짓말하면 허위 감정죄로 처벌을 받습니다. 제재가 있죠. 소송 비용을 부담한다든지 과태료, 감치 처분이 있습니다. 잠시 이따 배울 것이고요. 참여권이 인정됩니다. 수탁자는 형사법 2에서 배웠기 때문에 간단히 좀 볼까요? 수사기관에 의해서 선임되는 사람이고 임의 수사이고 어떤 의무가 없기 때문에 허위 감정죄의 적용을 받지 않고 제재도 받지 않고 참여권도 인정되지를 않습니다. 자, 올라가서 성질 2번 체크하세요. 기출된 적이 있는데 그 증인과 유사한 측면이 많습니다. 그래서 증인 신문에 관련된 규정이 적용되는데요. 단 하나를 뺍니다. 구인 미칠 것이고 X. 이 구인에 관련된 규정을 제한 것 외에는 그대로 이 증인 신문 규정이 감정에 준용된다고 봅니다. 기출된 적이 있어요. 자, 준비 절차입니다. 법원은 학식, 경험 있는 자 중에서 자에게 감정을 명할 수 있고 판례도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이면 된다. 그리고 감정 거부권이 있죠. 증인 적격, 증언 거부권 관련된 규정이 준용됩니다. 자, 촉탁입니다.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공무소, 학교, 병원, 기타 설비가 있는 단체나 기관에 감정을 촉탁할 수 있고 단체나 기관, 학교, 공무소가 선서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선서에 관련된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 법원은 해당 공무소 등 이 지정한 자로 하여금 감정서의 설명을 하게 할 수 있고, 자, 소환입니다. 자, 증인 소환 방법에 의합니다. 다만 증인과는 달리 대체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구인 관련된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정인이 소환이나 동행 명령에 불응한 경우에는 과태료, 비용 배상을 명할 수가 있고, 선서인데요. 자, 반드시 선서입니다. 반드시입니다. 자, 그런 점에서 증인 신문과 같은 예외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조문을 보게 되면 이렇게 나오죠. 감정인에게 감정 전에 선서하게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우리 증인 신문 같은 경우에는 이 단 이하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단 어떻게 나오나요? 법률에 따른 규정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는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렇지? 근데 그런 내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증인신문처럼 예외가 인정되지 않고 그래서 무조건 반드시 선서입니다. 자, 그런 점에서 증인신문과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증인신문 선서 규정 찾아보세요. 나머지는 똑같아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증인 선서와 동일합니다. 읽어보면 선서는 선서서에 의하여야 한다. 선서서에는 이러한 것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고 157조 3항, 4항, 158조 규정은 준용된다 했는데 그게 여기 나와 있습니다. 선서의 방식 그리고 증인에 대한 경고 있죠. 위증의 벌을 경고한다는 것 다 배웠습니다. 똑같아요. 증인 선서와 차이가 있다면 요 1항 있죠. 감정선에 선서하게 하여 하는데 예외가 없다는 거야. 그런 점만 차이가 있습니다.
자, 감정인의 감정입니다. 자, 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감정인으로 하여금 법원 외에서 감정하게 할 수 있죠. 대표적인 것이 병원입니다. 의사라면 병원입니다. 병원에서 감정하게 할 수 있다. 전항의 경우에 감정을 요하는 물건을 감정인에게 교부할 수 있다. 감정인은 감정이 필요한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서 타인 주거 등에 들어갈 수 있고 신체 검사라든지 사체 해부 등을 할 수 있습니다. 허가사항입니다. 자, 전항의 허가에는 허가장을 발부하고요. 그리고 허가장 제시하고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나머지 보시고 141조 신체 검사에 관련된 주의 조항이 있고요. 143조가 있는데 이것은 제1항의 경우에 준용을 합니다. 141조와 143조는 저 뒷페이지 가면 나와 있습니다. 찾아보세요. 당사자 참여, 검사, 피고인, 변호인은 감정에 참여할 수 있고 그리고 122조가 준용된다고 했는데 여기 나와 있습니다. 자,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면은 미리 집행 일시와 장소를 전조에 규정한 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그치? 요 내용이 이 당사자 참여에 준용된다는 거야. 감정 참여할 때. 단 참여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명시할 때, 급속을 요한 때는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감정인은 감정행위에 관해서 필요한 때에는 역시 재판장의 허가를 얻어서 서류와 증거물을 열람 또는 등사하고 그리고 피고인 또는 증인 신문에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허가사항입니다. 자, 그리고 감정인은 피고인 증인 신문을 구하거나 역시 허가사항이죠. 허가를 얻어서 직접 발문할 수도 있습니다. 저 뒤에 그 배심원 제도 나오거든요. 배심원 제도는 이런 내용 없습니다. 배심원은 이건 일반 사람이잖아요. 감정인은 의사 같은 전문인이고요. 그래서 이 배심원은 일반인이기 때문에 직접 피고인에게 직접 질문 안 돼요. 너가 뭘 한다고 질문해요. 그러나 감정인이 이 의사 같은 경우는 사체 해부할 때 칼이 몇 번 들어갔다. 뭐 궁금증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피고인 등에게 재판장의 허가를 얻어서 질문할 수가 있는데 일반 사람인 배심원은 직접 질문이 안 된다 이겁니다.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송 기록에 있는 감정에 참고한 자료를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자, 다음은 감정 유치입니다. 자, 피고인의 정신 신체에 관한 감정에 필요한 때에는 법원은 기간을 정해서 병원 기타 장소에 피고인을 유치하게 할 수 있고 이것을 감정 유치라고 합니다. 감정이 완료되면 즉시 유치를 해제해야만 됩니다. 자, 전항에 유치를 하면은 감정 유치장이라는 영장을 발부하죠. 그리고 유치를 함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직권, 신청에 의해서 사법경찰관리에게 간수를 명할 수도 있습니다. 자, 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유치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가 있고 자, 그 다음 요 7항이 중요한데요. 체크하고 자, 구속에 관한 규정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이상 제3항 유치에 관해서 이를 준용합니다. 이 병원 기타 적정한 장소에 거의 신체가 속박되는 거잖아요. 자유가 박탈된 상태에서 그래서 구속과 상당히 유사한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구속에 관련된 조항이 여기 감정 유치에도 준용이 되는데요. 다만 보석 관련된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보석금을 내고 나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은 지금 또라이입니다. 정신 감정 받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정신이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아무리 돈이 많다 할지라도 보석금을 내고 나갈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구속 관련된 조항은 다 웬만하면 적용되지만 보석 관련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고 출제가 많이 됩니다. 색깔 칠하기 바랍니다. 자, 제3항의 유치는 미결 구금 일수의 산입에 있어서는 이를 구속으로 간주를 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미결 구금, 즉 미결수라면 미결 구금 일수에 산입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형이 확정됐을 때 그 기간만큼은 빼줍니다. 자, 감정유치장의 기재사항 읽어보시고
자, 감정 유치와 구속입니다. 자, 중요한 조문인데요. 1항 체크하시고 2항 체크하시고. 구속 중인 피고인에 대해서 감정 유치장이 집행되었을 때 이 사람은 지금 현재 구속 중이잖아요. 감정 유치장이 집행되었을 때 그 유치되어 있는 기간 구속은 집행 정지된 것으로 간주를 합니다. 정지된 것으로 간주한단 말이 무슨 말이죠? 그 말은 즉 구속기간에 포함된다는 얘기야? 포함되지 않는다는 얘기야? 포함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전항의 경우에 유치처분이 취소가 되거나 기간이 만료되었을 때는 그 집행정지가 취소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해되시죠? 감정 경과와 결과는 서면입니다. 서면으로 제출하게 하여야 합니다. 구술 안 됩니다. 그리고 수인인 때에는 각각 공동으로 제출하게 할 수 있고 감정 결과에는 그 판단 이유를 명시하면 됩니다. 각주 참조하시고요. 다음 페이지 신문입니다. 자, 필요한 때에는 필요란 말 썼죠? 감정인에게 설명하게끔 할 수 있는 거예요. 필요가 없으면 굳이 뭐 설명하게 할 필요 없지만 필요한 때에는 설명하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감정인 신문이잖아요. 감정인 신문은 의무적인 겁니다. 제출은 의무적이지만 감정인 신문에 있어서는 요 증인 신문에 관련된 규정이 준용됩니다. 촉탁법입니다. 법원은 당해, 공무소, 학교, 병원 등의 등 기관이 지정한 자로 하여금 감정서의 설명을 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게 할 수 있다. 역시 의무적이죠. 그래서 신문이나 촉탁이나 전부 다 의무적입니다. 한다 하면 틀려요. 자, 나머지 보시고. 자, 비용 청구입니다. 감정인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여비, 일당, 숙박료 외에 감정료와 채당금의 변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증인과 차이가 있는데요. 여비, 일당, 숙박료는 증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잖아요. 그치? 증인은 요 여비, 일당, 숙박료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감정인 같은 경우는 그거 외에 감정료를 받아요. 이 사람은 의사라 그랬잖아요. 의사 같은 경우는 이거 외에도 감정료와 채당금을 받는다. 이 감정료와 채당금은 보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수. 그래서 여비, 일당, 숙박료 외에 플러스 요 각종 보수를 받는 거예요.